네, 2012년 12월 19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은 탄핵 심판과 특검을 앞둔 처지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또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 또 특검을 앞두고 있거든요.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취임을 할 때 모든 대통령이 다 뭔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어떤 그런 강한 뭐 의지, 열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을 텐데요. 네. 취임 4주년을 맞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되고 또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심경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제까지는 뭐 시민들의 어떤 여론들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촛불 집회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탄핵안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까지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함성이 힘을 통해서 뭐 국민들의 여론을 그냥 그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지금 집중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뭐 촛불 집회에 관련된 이제 집회 인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탄핵안이 빨리 종결이 되고 뭐 물론 여론은 이제 인용 쪽에 좀 모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염원을 좀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뭐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뭐 헌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장 자신의 이제 탄핵 심판 준비에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측으로는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 쪽에다 수사 기록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물론 검찰 특검이 다 포함됩니다. 그 수사 중인 서류라든가 이걸 그 헌법재판에 보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이거나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그다음 검찰이나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거는 제가 이 조문을 해석하기에는 그 탄핵 당사자에 대한 재판 소추 수사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그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지금 수사의 뭐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은 지금 최순실 이런 사람이 받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란 말입니다. 뭐 피의자라 그러지만 실제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또 헌법재판소는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법에 의해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여 변호사님 지적대로 이게 사안 자체가 한쪽에서는 이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양쪽의 입장 속에서 이 자료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빨리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어떤 여망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이제 법적인 해석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아마 이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 굉장히 답답하고 좀 조급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들이 지금 이의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건 위법이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조사만 돼 있다 만일에 예컨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반박할 그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오면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판단하겠다는 그런 선입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마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 주장처럼 위헌이다, 위법이다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적당한가. 그다음 이 심리가 공정해야 되는데 혹시 헌법재판소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탄핵을 인용하려는 네. 마음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조사만 돼 있는 걸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게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의 수사가 아니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의 신청 기각인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공정한 심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리고 그 박사모의 네. 그걸 고려한다면은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재판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그러니까 하세요? 좀 전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걸 만일 법률 위반으로 갔으면 법률 위반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재판 과정에 헌법 재판도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이거든요. 네. 공평하고 이걸 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면 기각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의 신청이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박 대통령 측이 이제 답변서를 16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개가 됐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 탄핵 소추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이 법률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네. 그 탄핵 절차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박 대통령 측 답변서의 요지는 그 기금 모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네. 또 세월호 7시간은 그 어떤 이런 직무라든가 또 참사의 어떤 그 피해 수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회사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런 정도 요지로 아마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볼 땐 그동안 제기된 어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그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사태로 인식을 하고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탄핵 사태까지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 법률 관계 속에서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청와대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탄핵에 담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답변서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답변서가 공개가 됐는데. 네. 저는 네.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부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걸 나올 걸 이미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 선의란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어떤 강요를 했거나 네. 어떤 뇌물에 가담했거나 뇌물 제공에 뇌물 수수에 관련해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어떻게 보면 속았다. 이런 취지로 나갈 것이다. 안종범 수석에게도 그냥 최순실 씨 좀 도와줘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사실 그 강요나 이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아마 이게 사실은 아니건 아마 그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가담 정도가 이거는 정치적 책임이지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사실 책임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요. 그 세월호 참사 그 7시간 동안 사실 대통령이 어떤 그 대면 보고도 안 받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책임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배를 갖다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네. 뭐 구조 변경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그쪽으로 조류가 심한 그 무슨 그 조류 그 넘어진 곳 네. 그쪽으로 가라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법률적 책임은 없는데 그렇지만 7시간 동안 만일에 대통령이 적절한 지시를 안 내리고 중대본을 방문해서 안 했다면은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아마 이 국민 정서와 법적 판단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점이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국민 정서가 가장 강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비판 정서가 강한 부분이 세월호 7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신속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참사가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어떤 직접적인 책임 문제로 오면은 아마 법적인 판단 상당히 다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을 국민 정서상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는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법적인 판단들 또 이후에 탄핵 심판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퇴임 이후에 그 속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그 국민 감정 정서하고 그 현실이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예전에 효순 미선 사건 미군 탱커에서 그때 그 국민들은 이게 왜 사람을 죽였는데 미군들이 네. 책임 안 묻냐는데 미국 법제상이 있죠. 이런 거는 그 무죄로 나오거든요. 네. 책임이 없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냐인데 우리 그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 법률적 책임은 별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국민 감정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도 네,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출국 금지가 내려졌어요. 뇌물죄가 적용이 됐다, 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봐도 아니 되는 그거야 건가요? 뭐 뇌물죄를 지금 전제로 하고 네. 수사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뇌물죄를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뇌물죄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심지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도 뇌물죄가 된다고 10월달에 뭐 페이스북인가 어디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재용 그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이런 문제와 삼성이 어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그게 이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용 회장 물론 국정조사에서만 아니라고 했지만은 일반 법조인들이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그 저희 의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뭐 포착, 단서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 특별검사 쪽에서도 지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초반부터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어떤 예고로 보여지고요. 뭐 그 속에서 이제 뭐 출국 금지 이런 조치들은 수사의 어떤 신속한 전개를 위한 그 예비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르면 공식 수사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네. 뭐 내일부터 현판식을 걸고선 공식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강제 수사도 같이 네.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네. 가능해질까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범죄만이 아니라 네. 지금 관련된 분들이 안종범, 최순실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청와대 뭐 무단 출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탄핵을 당했다지만 권한 정지됐다라도 대통령의 신분에는 아직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에 의해서 기소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다른 피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피의자들 이런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한데 그것도 네. 강제 수사거든요. 압수수색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 청와대는 또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지만 군사 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지하 벙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면서 군사 기밀이라고 하면서 그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다른 문제로 지금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는데도 네. 우리가 이런 지금 군사 기밀에 관한 부분도 지금 청와대라는 그 건물 구조가 그렇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지면 이거 북한 측의 이로운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구조가 어떻고 대통령이 네. 어디 그 거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세우면서 거부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마 청와대로서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군사 기밀, 국가 기밀 보호라는 명분을 들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뭐 대면 조사 자체도 거부했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제대로 청와대에 관련된 자료들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이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뭐 특검 기존의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이렇게 거부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변호 그다음에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강한 비판 여론이 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사 전개가 되어야지만 아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네. 어떤 믿음을 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특검도 그렇고 법원도 네, 아주 거부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까. 아, 예, 그러니까 뭐 그 출입문의 통제하는 곳 이런 네, 저는 네. 청와대 구조를 잘 몰라 그러는데 아주 한정적으로 하면은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청와대가 거부하기가 좀 국민 정서상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이니까요. 네. 법적인 조항은 없나요? 법적으로 논리로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조항이 바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있죠. 네. 군사상 기밀일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압수수색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된다는 이 두 조문이 충돌하는 현장이죠 이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걸 우선시하느냐 그거죠. 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아무래도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였죠. 김영재 원장에게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청문회 때. 근데 그때 보니까
세월호 당일 차트 조작 의혹이 좀 일고 있어요. 사인이 그동안에 했던 사인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당일 그 공교롭게도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만 아마 병원의 진료 차트의 어떤 필적이라든가 뭐 차트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게 국민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지만 네.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거는 이제 비선 진료,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관련된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수사가 되는 부분 다른 부분인데 그러나 결국 여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들이 규명될 때 과연 이제 대통령이 과연 그날 그 사고가 일어나고 뭐 수습이 잘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자료 자체가 뭔가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국정농단 사태 다른 이슈보다 세월호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필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날 세월호 당일날 김영재 원장이 들어갔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영재 원장이 말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절침에 골프 치러 왔다 했다가 뭐 아침에 작물을 잠깐 시술하고 갔다고 그랬다가 그다음 그 골프장 갔다는 그 톨게이트 그 영수증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 지금 기본적으로 서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프로포폴 관리대장이거든요. 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장부에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만일 프로포폴을 다른 데 사용했다더라도 병원에서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이걸 나중에 숨기기 위해서 의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나중에 조작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4월 16일 청와대 들어가서 조작했을 가능성 하나고 그다음 프로포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 데 대한 조작일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김영재 원장 개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긴 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확하게 첫 공판 예. 준비 기일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판 기일은 법정에서 있죠. 네. 방청객 수십 명이 모여서 재판장하고 하는 거고요. 공판 준비 기일은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할 것 같고 이럴 경우에 공판 준비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방에서 그 판사하고 변호사가 입회해가지고 네. 사안은 이걸 쟁점으로 나머지는 너무 그 시시한 거는 심리하지 말자 정리하고 그다음 증인은 뭐 변호인 측에서 수십 명 신청하면은 재판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이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일입니다. 네. 그날은 공판 기일이 아니고 공판 그래서 준비라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이런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 피고인 재판받는 피고인이 자기 출석 의무가 없고요. 네. 출석하고 싶으면 출석하고 하지 않으면 변호인만 출석해서 왜냐하면 순전히 법률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첫 재판을 앞두고요. 네. 최순실 씨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 추첨까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를 좀 보려는 뭐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다고도 근데 하는데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최순실 씨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보세요? 뭐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뭐 법적인 네. 이제 절차니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사안이고 그 네. 재판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네, 것으로 계획이죠.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하여 피청구인 측에서 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신청에 관한 결과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측 의견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수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현판식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판식은 12월 21일 오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한 보도는 해당 당사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는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예. 피의자 신분도 가능한데 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출국 금지 언급된 인물이 이번 주 소환자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소환식 21일인데 그때 정식적으로 수사 개시하시라고. 네, 지금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사상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앞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금을 얘기해서 출국 금지에 네, 대해서 네, 얘기했고 첫 소환자가 나올 네, 수도 있다. 네.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뇌물과 관련해서 지금 재벌 총수들을 지금 출국 금지시키겠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첫 소환자. 그거는 아마 특검이 지금 그 수사 계획을 다 짰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가장 뇌물에 가까웠던 분, 뭐 말하자면 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뭐 삼성 회장이 가장 우선적인 그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걸 소환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22일 날 네. 5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증인으로 최순실 일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나올지 말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있는데요. 나온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병우 전 수석이 그동안 이제 계속 뭐 사실상의 이제 도피였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그 요청서 자체를 수령을 거부하면서 증인 출석 요청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큰 비난 여론이 있었고 아마 관련된 가족 뭐 관련 부분까지도 아마 좀 상당히 그런 국민적 비난 여론에 휩싸이면서 이제 네.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사실 본인이 뭐 이런 이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제기됐던 어떤 처가, 뭐 땅 매매, 뭐 재산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강하게 본인에 관련된 의혹들을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왔어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하고 또 이 국정 수행 과정에 이제 수석으로서 재직 활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출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출석을 할까요? 우병우 수석은 뭐 출석한다고 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는데 나머지는 출석할 가능성이 없죠. 네. 예, 하더라도 네. 뭐 전부 다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근데 없는 건가요? 강제할 수 있는 본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건강상 문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고요. 네. 그다음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 의결로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동행명령장조차도 그 안 따르면 국회 모욕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차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또 여성원 변호사와 함께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